자, 보세요. 자, 여기서 시작하시죠. 자, 아까 지금 가차 위에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11조. 그래서 가차는 아까 설명드렸죠. 11조입니다. 말은 좀 따라오실 만하신가요? 네. 제가 할 얘기 많은데 시간 없고 그래서요. 빌릴 가짜에 빌릴 차자예요. 가차. 빌릴 가, 빌릴 차. 빌려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래요. 막 여기 중간에 어쩌고저쩌고 써놨잖아요. 머리 아프다니까. 내가 이걸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빌려온다 글자. 그 말면 되지 뭐 어쩌고저쩌고 내줄 뭐 알 필요 뭐 있어요. 그렇지 않나? 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뭐 안 말려 제가 안 말리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유자 오히려 유자 그 다음에 이게 모름지기수 올래 그러하련 그 다음에 없을 막 이런 거예요. 다시 오히려 유 그 다음에 또 어떤 애 같을 유라고 읽어요. 같을 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름지기수 모름지기 그 다음에 올래 그러하련 또 뭐라고요? 이거 뭐가 있나 없을 막 모는 그 해글자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 하셨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하나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뭘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앞에는 이 글아 여러분 이 글자가요 보세요. 제가 하나 또 재밌는 이야기를 이 글자가 글할 연자로 여러분 알고 있죠. 네. 글할 연. 근데 이게 글할 연자가요 뭐가 같냐면 불자가 있는 연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자 1번 글할 연. 2번 뭐예요? 불탈연. 불탈연 글할 연자. 이 글자가 이 불자가 이게 불인 거 아시죠? 가스레인지 불 같죠? 네. 가스레인지 불이에요 이게. 불 붙이는 거. 공 발바닥에 이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연자는 여러분 글할 연자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두보의 시 중에 강벽 조유백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강이 푸르니까 새가 더욱 끼고 강벽 조유백이요 산청 화요견이다. 산이 푸르니 꽃이 불 붙는 듯하구나. 자 여기서 이렇게 쓰거든요. 화요견. 이해가요? 꽃이 화요. 이렇게 쓰면 이 불탈 연자라니까. 꽃이 그러한 듯하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 고려산 이런 거 가보면 진달래 필 때 불 붙는 듯 하잖아요. 근데 이 글자는 원래 보세요. 이런 건 여러분 어디 가서 못 배우시는 거예요. 제가 한 대견자죠. 이게 몸이죠. 달월자가 이제 몸인 거 알죠? 육체, 몸, 이게 몸을 가리켜요. 달월자가 달의 의미도 있지만 육체의 뜻이 있어요. 개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개의 몸을 불태워서 그 고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물론 개를 이제 요즘은 식용 이런 거는 잘 안 하게 돼 있지만 하여튼 이 제사를 지낼 때 옛날에 이게 이런 전투 개견자가 나왔죠. 맞죠? 개를 고사 지내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탈 연자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불탈 연자가 나중에 이제 글할 연자가 쓰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런 것만 알고 능한 능자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그 다음에 없을 막자도 설명을 드렸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충 부수가 나오는데 이 부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수가 이제 이 글자를 찾아서 옥편 같은 거 찾을 때 부수 있잖아요. 부수 맞죠? 부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여러분 잘못 읽으면요 뭐 월화 수목 금토 이런 거 모르는 거 없잖아요. 금토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있었어. 근데 이걸 읽으라고 했더니 이제 작은 형제가 월화수목 이걸 김토 이렇게 읽어요. 김토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금인데 그러니까 그 위에 형이 아이 무식한 놈 그러면서 월화수목 금사일 이렇게 읽어요. 이게 이렇게 써야지 선비 산자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형이 이런 무식한 놈 하면서 월화수목 금토왈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가로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이런 무식한 놈들 빨리 가서 왕편 찾아보라고. 우편을 찾아야 되는데 우편을 몰라갖고 빨리 가서 왕편 찾아보라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한자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당 서정 주잖아요.
옛날에 실제로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 미당 서정지잖아요. 여기 말당 서정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 끝말자고 이거는 안일 밑자거든요. 이건 알죠? 이 정도는 밑에가 길면 안 일리고 위에가 길면 끝말이에요. 끝말. 이걸 잘못 읽으면 미당, 나는 아직 시인으로서 집을 짓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미당이란 말당으로 읽다는 말당.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한자를. 그러니까 한자를 잘 모르면 정말 이 에피소드가 많아요. 제가 이거 다 이야기할 끝이 없어. 하나만 더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해밍웨이를 한 분이 발표를 하신 분이 있어요. 요약을 하고 있어.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영문학보다 한자에 영문학 공부한 사람 한자 약해. 저는 독특하게 한자 좀 하는 편이고 영문학. 이걸 이제 해밍웨이를 이야기했는데 해밍웨이 알죠? 그 우리가 받아 쓴 사람. 네. 해밍웨이를 막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발표를 하는데 페북이라고 있는 거예요. 페북이라고. 원래 이게 북녘북자는 맞아요. 근데 패하다 다음에는 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이거 페북이라고 여러분 읽으면 안 돼요? 페북이라고 해요. 페북.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페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패정신 뭐 이러는데.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하던 답답해갖고 질문했죠. 아니 이게 원래 북녘북자인데 패하다 다음에는 배자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자기는 패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페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를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이 의미가 그래서 한자를 알면 좋은 거예요. 우리말의 70%가 한자잖아요. 여러분 한자 알면 절대 나쁠 거 없다니까. 특히 국문학을 공부하실 때는 한자를 많이 아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부습부터 보면 이 사람 인물도 쭉 나오죠. 뭐 이렇게 몸기 해가지고 아들자, 계집녀 쭉 보세요. 장인공, 신하신, 선비사 쭉 나오죠. 주검시. 주검이라는 건 죽은 시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검 시험이라는 거. 죽을사, 병, 그다음에 뭐 성시 뭐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쭉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걸 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과 관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 같은 경우는 왜 장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공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17페이지까지만 가지고도 한 학기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싼 거예요. 아니 글자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데 그리고 뭐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글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통한 사람. 장인은 뭐 어떤 사람이냐? 하늘과 땅을 통한 사람. 맞나요? 그래서 여기 쓰는 겁니다. 이런 그 글자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어요. 다 이야기할. 이 아비구자 같은 경우는 하나 예를 들면, 이 왜 아비구자 이렇게 쓰냐면, 이게 도끼 있죠, 도끼. 돌도끼. 돌도끼 2개 딱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비, 남자들은 밖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 아비구자 이게 도끼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글자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체와 관련된 걸 보면 몸신부터 쭉 나올 거예요. 구기육, 뼈골, 피열, 뭐 이걸 보고 이게 어떤 글자인지만 보시면 돼요. 스스로자, 코비, 난, 얼굴 면자, 낫이 얼굴이에요. 머리수, 머리혈. 그 다음에 털억. 그러니까 털억은 털이에요. 털억이 뭔지 모르면 털. 3자. 눈목부터 쭉 나오죠. 이 눈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눈목을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왜 눈목을 이렇게 쓰냐면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눈목은 이렇게 눈동자 있죠. 눈동자. 이 눈동자 모양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눈동자니까 이렇게 그릴 거 아니니까 이 모양을 이렇게 세워 눈목이 되는 거예요. 눈목. 그런 의미는 이 스스로자자 같은 경우는 이 눈을 떴어. 근데 눈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막 표시해. 뭐 그럼 눈을 저절로 감겠죠. 누가 와가지고 눈을 뜬 사람 앞에 또 이렇게 막 표시해봐요. 이 스스로자자가 이런 식으로 가. 그다음에 허설자도 보세요. 1000개 입에 1000개 말을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이 말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 그렇죠? 허설자 이거 한자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나온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들이 뭐 그럴문, 마음심 뭐 쭉 이야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감각 있죠 밑에 푸를 정, 붉을 적 뭐 쭉 나오죠. 흰백, 거무르, 거무련, 매울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기 보면 특히 이제 거무련자라는 좀 설명드릴게요. 거무련자는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공부할 때 요게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검다는 건 작다. 이게 이렇게 작다.
그 다음에 이렇게는 이제 뭐 높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거무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거물현도 되고요. 또 하나 써보세요. 신비할 현자가 신비할. 이게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물이 아주 검은색이야. 여러분들 수영 혹시 잘하는 사람 계세요? 수영을 막 배영 뭐 다 잘해. 근데 이런 사람도 강물이 검은 강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코발트가 아니고 수영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뭐 악어가 들어있는지 뭐 뱀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검다는 것은 신비롭다는 거. 말돼요? 한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 아, 검을 현자는데 왜 신비롭다는 뜻이지? 아, 그런 그 검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작은 모든 것에, 여러분 검다는 것은요 모든 것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형태거든요. 작은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인 이렇게 하늘에서 이게 하늘 높은 곳으로 따지면 높은 곳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작은 모양. 우리가 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자체는 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별들 보면 아주 작은 모양일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거물 현자가 되고, 거물 현자는 뭐라고요? 신비롭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숫자 크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길다, 높고 이런 글자고요. 동작이 쭉 나와요. 밥식부터 힘력까지 나오죠. 그렇죠? 힘력까지 쭉 나와. 책받침도 나오고 날필자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술주자 있잖아요. 술주자 이렇게 쓰잖아요. 술주자 이렇게 쓰죠. 술주자 이렇게 쓰잖아요. 왜 여러분 하나 또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왜 술주자 이렇게 쓴 줄 아세요?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 술주자 이렇게 쓰는 거는요 알려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자 이게 물이죠. 이게 닭이죠. 그럼 닭은요 모이를 먹으면 모이 한번 보고 먹고 하늘 쳐다보고 모이 한번 먹고 땅 쳐다보고 그래요 닭들이.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는 이게 이거 원샷 이게 아니라 이게 입술만 적셨다가 내려놓고 접셨다가 내려놓고 그래야 한다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전투적으로 술 마시죠. 그러지 않나요? 술을 막 물처럼 이렇게 마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천천히 마시라는 거예요. 이 술주자가 그런 술입니다. 설립부터 하품음, 술용 뭐 쭉 나옵니다. 글자들. 그 다음에 이제 천체 관련된 거 보세요. 날개부터 별진, 불화, 아까 설명했죠. 물수, 뭐 개미 허리, 내천자인데 이제 개미 허리로 읽는 거예요. 음으로 읽을 때, 부수로 읽을 때는 비우, 흙부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동물과 관련된 거. 여기 개견자가 부수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수로 쓸 때. 얘가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화자를 부수로 쓰이면 이해가 좀 이렇게. 우리가 손숫자도 손숫자잖아요. 부수로 쓰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죠? 이 손숫자로 쓰이지 않다니까? 이거 기술 기자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부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 말마, 사슴록, 지서 쭉 나오죠. 물고기, 뭐 조개, 그다음에 거북이, 뭐 쭉 나옵니다. 불과, 기두, 가두격, 가죽이, 뭐 이런 글자들이 쭉 있어요. 안일비자도 있고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식물과 관련된 거, 풀초, 나무목 쭉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쌓인 밑자인데, 어떤 분은 이게 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점이에요. 이 쌓인 밑자가 왜 쌓인 밑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8팔자죠. 8팔자 비슷하죠. 8팔. 그 다음에 이게 10십자. 그 다음에 여기 또 8팔. 그러니까 농부의 손이 88번 간다. 그래서 이게 쌓인 밑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인자도 보세요. 이 한자도 여러분 잘못 알리는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 인자를 왜 사람 인자를 물어보면 어때요? 한 사람은 외로우니까 여기서 받쳐줘야 돼. 전혀 안 해요. 사람자 그런 뜻이 아니고,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물들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경외를 표시하는 거. 그게 사람 인자 아닙니까? 여러분 선거할 때 이렇게 찍죠. 이렇게 선거할 때 도장. 이게 뭐냐? 사람 인자인 줄 알아요. 사람 인자인 줄 알고 계셨죠? 선거할 때 이거 찍자는 도장. 이 점칠복자예요. 점칠복자. 사람이 누가 선거에 나올지 점쳐보자. 사람인지 아니라니까. 이거 보세요. 잘못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이 쌀밑자는 이 쌀들의 이렇게 나달 있죠, 나달 모양 있죠. 모에서 이렇게 나오는 쌀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슷해 안 비슷해? 무슨 말 이해가요? 나달의 그런 모양을 제가 이제 고대에서 한문학 대학원 공부할 때 이런 걸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배웠죠. 저도 뭐 88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다 그런 게.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각편 뭐 쭉 나옵니다. 오이가 공도 나오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시공간 관련된 거, 고을은 마을리, 뭐 문문 쭉 나옵니다. 구멍열. 그 다음에 저녁 석자는 왜 이렇게 쓰냐면 이 달이 저녁에 이렇게 달이 이게 아까 초승달 이런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달들이 이렇게 그 저녁에 니엇니엇해질 때 모습을 여기 동그랗게 찍어놓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관련된 거 수레거, 배주, 소점 뭐 쭉 나올 거예요. 말두, 절구, 그 다음에 수건, 그물, 붓꽃자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기와 관련된 것도 칼. 여러분 칼 중에 하나 이것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검자하고 이 도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검하고 여기 도자의 차이가. 검은 양쪽이 되는 거고요. 이 도는 한쪽 면만 이렇게 날카롭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이 방패 간자는 이렇게 쓰는데 방패 이것도 재밌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모양 이렇게 해보세요. 방패 모양이 되는데 방패 모양 되죠. 그래서 이제 방패 간자가 나와요. 그다음에 화살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화살 이렇게 쓰면 왜냐면 큰 대자하고 높다는 뜻이거든요. 화살 이렇게 탁 쏘면 내가 높은 곳으로 막 하늘 위로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가면 자 이게 높은 곳을 쏘는 건데 이렇게 가면 높은 곳인데 더 높이 올라갔죠. 그러면 화살을 잃어버리겠어 안 잃어버려? 이를 실전. 하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화살 쏘는데 막 태양까지 가버렸어. 이를 실전. 이거는 큰 것을 높이 쏘는 것이 화살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비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신. 여기서 또 재밌는 글자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일 십자에 17페이지. 요 이야기하고 넘어가. 이 보일 십자가 여러분 이게 보일 십자가 왜 재밌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일 십자가 이렇게 써요. 이 보일 십자가. 여러분 이게 왜 보일 십자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이게요 알려드릴게요. 자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옛날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제기가 딱 있는데 막 이렇게 이런 제기 있지 않았어요? 이런 모양? 이런 뭐 여기 이제 뭐 똑같은 것도 고기 같은 거. 자 이런 모양의 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여튼 그릇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자 동물들을 산채로 잡아. 옛날 산채로 잡아가지고 올려. 그러면 이 산채로 올리면 여기 이게 제기라고 칩시다. 자 여기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야 안 떨어져. 이게 보일 십자예요. 진짜로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한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인다는 것은 이렇게 죄를 지내면서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맞나요? 맞잖아요. 조상이 나오라고 하는 거, 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보일 십자예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것은 사람이 본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봐? 신이 본다는 뜻이에요. 이 글자는 신이 본다는 글자예요. 실제로. 보일 십자지만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것도 이제 되게 그 글자들이 이제 많습니다. 뭐 볼견도 있고 이제 벽두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신이 내려다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점괘라든가 점칠복자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다음에 귀신 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귀신과 관련된 부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뭐와 관련된 건지만 알면 돼요. 이걸 뭐 다 쓰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2쪽으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예예 맞아요. 그 13페이지 짠짠로가 뭐예요? 어디요? 13페이지. 예예. 이 짠땅루라는 건 뭐냐면 이게 소금 있죠 소금. 소금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 짠땅루라고 써놨는데 소금 모양 그 소금의 어떤 그 뭐랄까 형태 모양 있죠.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 소금 모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자예요. 예, 여기서는 이제 이걸 음으로 읽힐 때는 그러니까 부수로 읽힐 때 로자라고 읽는 거죠. 예. 자, 22쪽 이제 오늘 2번까지 빨리 하겠는데 큰일 났네. 22쪽에 보면 필수 어휘. 이게 이제 언어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보세요. 제일 처음 이거는 이제 음을 잘 모르면 음을 좀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1번은 뭐예요? 운논. 운논. 이거 써야 되나? 운논. 여기는 건 지금 음이 안 달렸으니까. 운논이라고 해서요. 말소리의 체계와 변화를 연구한 학문. 그 음운을 할 때 그 운이의 그러니까 운이 좋은. 그러니까 시공부할 때 라임 있잖아요.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음성학. 말소리 같은 거 연구하는 거. 그다음 3번 이건 읽을 줄 알면 돼. 뭐예요? 조음기관. 그러니까 이런 걸 아마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거 우리말로 맞는 것 뭐 이런 거 찾으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조음기관을 뭐 한자로 쓴 것 중에 맞는 거. 그런 거니까 여러분 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쓰는 건 나중에 이번 학기 끝나고 하시고요. 이번 학기에는 그냥 읽을 줄만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거 다 하려면 끝도 없어요. 자, 한 10년도 더 걸리니까. 자, 그 다음 뭐예요? 인두. 4번 인두. 이게 목구멍 인자입니다. 인두. 그래서 구강과 식도 사이에 있는 기관이고요. 5번이 구강. 구강할 때 강자는 속빌 강자예요. 속이 비었다. 속빌 뭐라고? 강. 빌강. 6번은 뭐예요? 비강. 콧구멍. 코비자니까 콧구멍. 7번은 뭐예요? 시조. 이 조자가 뭐냐면 구유조자예요. 구유. 여러분 먹이통. 이 동물에게 먹이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 먹이통. 이렇게 생기면 말 같은 거 이렇게 그림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길어가지고 먹이통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빨도 보면 여기 이렇게 이빨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오른쪽 어금니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유. 그다음에 경구개. 입천장 여러분 혀를 이렇게 해보면 앞부분 있고 뒷부분인데 앞이 좀 단단하죠. 이렇게 혀로 이렇게 입천장을 해보세요. 앞부분이 단단하죠. 이걸 경구개라고. 뒷부분 여기는 좀 연하죠. 연구개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은 굳셀 경자, 연은 연할 연자. 그다음에 자음, 기응니은 디귿니은. 여기 지금 말들이 막 나온 거 여러분이 봐도 어려울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공부를 할 때. 지금은 여기 밑에 옆에 있는 걸 분량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이 글자를 읽을 줄 알면 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음성학적 이야기라서 여러분 이제 1학년 2학기 때 국어학교를 배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11번 양순음, 양입술 소리. 양순음, 양입술 소리. 12번은 치조음. 아까 구유조자 기억나요? 동물 먹이주는 먹이통. 그 다음에 13번 경구개음. 그 다음에 14번은 뭐예요? 연구개음. 아까 경자는 무슨 경자다? 굳셀 경자. 연자는 연할 연자예요. 연할 연자. 자, 오른쪽. 후음. 15번. 목구멍 후자예요. 목구멍 후. 후할 때 후가 목구멍 할 때 후자. 그래서 그 다음에 16번은 폐쇄음. 폐쇄됐단 말 들으셨죠? 폐쇄음. 이게 쓰세 음을 달아주셔요. 폐쇄음. 그 다음에 17번은 뭐예요? 마찰음. 마찰한다는 스, 이런 거. 18번 파찰음. 깨트릴 파자예요. 파찰음. 19번 유음. 흐를 유자예요. 20번 뭐예요? 비음. 콧소리. 21번 모음. 이 정도 읽을 줄 알겠죠? 어렵지 않죠? 22번 전설모음. 전설은 뭐냐면 혀의 앞부분. 그걸 전설이라고 해요. 혀의 앞부분. 그럼 23번 뭐겠어? 후설모음. 혀의 뒷부분. 후설. 24번은 원순모음. 이 순자가 무슨 순자죠? 입술 순자예요. 그러니까 입술 동그란 소리. 입술 동그랗게 이렇게 막 입술 동그랗게 하는 소리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순모음. 넘기세요. 25번 자 읽어보세요. 평순모음. 입술 평평한 소리. 이런 식으로 할 때 평평이잖아요. 입술 평평한 소리. 그 다음 뭐죠? 음소. 26번. 음소라는 거는 이게 바탕 숫자. 저도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중간에 막 빼시더라고요. 이제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음소라고 그래요. 음소. 아주 기본적인 단위 있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물 보세요. 물 만약 이거 써보세요. 음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언어학적으로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 물불 뿌리면 이런 것들을 빼버리면 이게 다 울로 가죠. 울로. 울불 뿌려 여기다 미음자가 붙고 비음자가 붙고 피음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음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장, 말소리가 길고 짧은 음장 28번. 29번은 뭐예요? 휴지. 휴지는 뭔지 알죠? 말을 쉬는 거예요.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게 또 재밌는 이야기야. 재밌다기보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말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이거하고 여기 있다 봅시다. 그러면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몇 가지로 해석될까요? 이 몇 가지로 해석돼요? 그렇죠. 오늘 밤 나무 사온다. 또 오늘 밤 나무 사온다. 잘하시네 또. 그치? 오늘 밤 나무 사오고 오늘 밤 나무 오늘 밤에 성이 나시 나무사가 와. 성이 나시 나무사 온다 돼야 돼. 호의무사 있는 거죠. 자, 오늘 밤 나는 무를 사온다. 오늘 밤 나는 무 사온다. 돼야 안 돼요? 엄청나다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오늘 그다음에 강원도 이것도 하죠. 이게 그냥 하면 강원도 산 나무라면 강원도에서 나오는 나무니까. 그렇죠? 근데 강원도 산나무는 뭐예요? 강원도에 나오는 산나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휴지라고 한다. 화장지 휴지가 아니고 이 휴지자. 그치?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한다? 휴지라고 한다. 우리말 참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오신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오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잘못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휴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절 홀로 발화할 수 있는 최소 단위.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 이건 알겠죠? 초성 우리가 둘 이러면 초성, 중성, 종성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경음화. 경음화가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줄게요. 국 있고 밥이 있어요. 이걸 국밥이라고 읽어요. 국밥이라고 읽어요. 국밥이라고 읽죠? 이 경음화. 우리말은 경음화가 되게 많아요. 뭐 사모님 이러지, 꽈대 이러지, 그렇죠? 이게 우리말은 뭐 쇠주 이러지, 소주를 쇠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경음화를 많이 읽고 유음화는 뭐냐면 신나. 이게 읽을 때 신나를 읽죠. 하고 신나의 밤이요 이렇게 읽어요. 신나의 밤이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 유음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비음화. 그러니까 비음화가 뭐냐면 써보세요. 먹는다. 먹는다인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먹는다. 그럼 이 비음화는 뭐냐면 니은, 미음, 이음 써보세요. 이걸 비음이라고 해요. 비음 콧소리. 그러니까 이 는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요 기읍자가 이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비음이니까. 뭔 말이 가요? 이 니은도 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비음으로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국어학 시간 아니니까 그냥 이것만 설명하려도 보세요. 끝이 없다니까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여러분이 보세요. 알면 알수록 어렵다니까. 제가 왜 학위를 그렇게 많이 딴지 아시겠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몰라요. 그게 공부예요. 아예 모르면 알 게 없지 내가. 알 게 없지. 근데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국외음악. 이게 디귿이 이제 이게 이 앞에서 디귿치수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국외음악 예를 들어줄게. 오빠 같이 가 이런 거 들으면서 옛날 국어책 시간에 같이 가. 그럼 이거 읽을 때 같이 가를 읽어요. 같이 가를 읽어요. 같이 가를 읽죠. 이게 국외음악. 그러니까 이 앞에 티읕이 치읕으로 바뀌는 거예요. 맞죠? 네, 하나 더 들을까? 미닷이 있어. 미닷이. 읽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미다지를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그러니까 이걸 써야 돼요. 미다지. 이거 어쩌나 드르륵 소리 나는 대로 쓰가. 드르륵. 하여튼 미다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 조합. 그러니까 이거는 깡총 이런 거 있죠. 모음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 깡총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껑충 퐁당 퉁덩. 그 다음에 오른쪽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은 대표적인 게 솔나무가 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첨가하는 거예요. 어떤 글자를 이렇게 첨가 원래 없던 소리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축약이에요. 예를 들어 축약은 이런 거죠. 가리어졌다. 근데 이걸 가리어라고 힘드니까 가려졌다. 이런 거 있죠? 가려졌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것을 축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약.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글자의 뭐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정도는 아시겠죠?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 이걸 그 공부하는 걸로 공부하세요. 이걸 뭐 속에 들어가는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서 이게 어떤 글자인지 여러분이 한번 읽을 줄만 알면 됩니다. 시험에 막 글자를 써라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면 26페이지. 자, 여기 이제 그 뭡니까? 혀설자죠? 혀설자입니다. 이렇게 천자하고 이국자. 근데 이제 갑골문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점 나올 때 이건 침을 가리키는 침. 요 갑골문에 그 왼쪽에 점점점 있지 않나요? 26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 있는데 혀설자 있잖아요. 그 왼쪽에 여기 침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필순까지는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어쩌고 나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그 말씀 하자, 살할자, 말씀 하자, 말씀원과 혀설을 결합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하자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한자 밑에. 그 위에 것부터 읽어야겠다. 위에 거 설전 맞죠? 네. 구설수,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한자는 그냥 읽을 줄 알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쓰려고 하는 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지금 그냥 읽을 줄 알면 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화자, 그 다음에 담화, 발화, 그 다음에 설화.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런 게 보고. 살활자, 물숫자와 혀설자. 서에 수분이 있음. 서에 수분이 있으면 산다는 거죠. 이런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뭐 조금 넘어갈게요. 그까지 머리 지나니까. 그 다음에 활기, 활동. 뭔가 활동한다는 거고요. 말씀원자. 이 말씀원자는 이게 한자적으로 이 말씀원자를 한자적으로 분석을 하면요. 이거 왜 이렇게 쓰냐면 말씀원자를 왜 이렇게 쓰냐면 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 있죠. 높은 사람 입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말씀원자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갑니까? 높은 사람들 입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걸 말씀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어, 그 다음에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언문일치. 그러니까 체언이라는 것은 이거 나중에 국어학교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걸 체언이라고 해요. 지금 그냥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용언은 동사, 형용사 있죠? 용언. 그다음에 수식어는 꾸며주는 거예요. 뭐 관형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부사. 독립어는 뭘까요? 여기 독립어는 뭔지 알아요? 독립어는 무슨 사? 몰라요? 아싸 이런 거. 이게 독립어네. 이것만 써도 되잖아. 아싸 이런 거. 이게 독립어네. 맙소사 이런 거 있잖아. 오마이갓 이런 게 다. 그래서 그 맘마미아 있잖아요. 맘마미아가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 맘마미아가 뭔 뜻인지 알아요? 맘마미. 엄마가 길 가다가 미아가 됐어. 이 맘마미아가 아니고 이게 맙소사라는 뜻이 맙소사. 모르셨죠? 맘마미아가 맙소사라는 뜻이라니까. 이탈리아 이쪽에 제가 예전에 길 갔는데 진짜 이 싫어. 어떤 이탈리아 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우산 안 가져왔어.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맘마미아 그러더라고. 맘마미. 그때 제가 확실히 알았어. 이게 맙소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공부는 보세요. 공부는 이런 것을 아는 게 재밌다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시험 사람들하고 말할 때 너 독립원이 뭔지 알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왕따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알고 있는 거. 자, 하여튼 그래서 고유 어디까지 되냐? 그다음에 이제 말씀은 했고 언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언과 어가 뭐가 다르냐? 언과 어가 뭐가 다르냐? 했죠. 어는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어는 대화예요. 자, 이거 알아두세요. 언거가 달라요, 여러분. 27쪽 보고 있습니다. 27쪽. 어는 혼잣말, 독백, 쉽게 말하면. 어는 대화. 이름 알겠어요? 모놀로그,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공자가 논어라고 그러죠. 논어. 공자가 논어라고 그러죠. 논어. 논언이라고 그래. 논어라고 그래. 논어라고 그러죠. 왜 논어라고 하냐? 공자가 제자들하고 이야기했잖아.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논어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공부가. 이거 재밌는 거여서 이 원자어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단어. 자, 보세요. 한자 어근, 어간, 어미, 합성어, 파생어, 고유어 이런 게 있는데 어근하고 어간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근하고 어간이 뭔지. 여러분 어근하고 어간을 좀 설명드릴게요. 아름답다 가지고. 국어학을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여러분 1학년 1학기라서 들어가서 조금씩은 맛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아름답다의 어간이 어디까지예요? 어간. 답까지가 어간이야. 답까지야. 아름답다, 아름답고 이러니까 아름답다 이게 어간이야. 요게 어미. 여기까지 알겠죠? 또 어근은 뭐냐? 아름답의 아름이 어근이.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아름이 어근이라니까. 그 다음에 다라고 아름답다. 이 아름이라는 것도 이제 뭐 한아름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울 밑자도 여러분 한자를 무서워 밑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왜 아름다울 밑자를 이것도 여러분 처음 배우실 거예요. 아름다울 밑자 이렇게 쓴 건 알죠. 근데 왜 이게 아름다울 밑자인지 생각 안 해봤죠. 공부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아름다울 밑자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양자하고 큰 대자가 합해진 거예요. 말이 안 돼. 여기 양이잖아요. 여기까지. 양 아니에요? 양이라니까 여기까지가. 이게. 그러니까 쓸 때는 막 이렇게 소자하고 큰 대자를 쓰는데 여기까지가 양이라니까. 이 큰 대자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양을 먹으면 됐다 맛있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거 진짜라니까. 제가 지어낸 거. 그럼 맛있다고 그러지 왜 아름답다고 그 맛있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이 맛이 정말 좋은 맛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맛있다. 이거 우리가 하오치, 중국어를 하오치라고 하는데, 그렇죠. 오이시 뭐 이런 거 일본어로 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게 그 맛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양이 맛있다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양고기가 맛있다는 그런 모습을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아름다움을 찾았다는 거예요. 양 샤브샤브가 맛있어. 네, 그렇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제가 가짜는 가짜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 말이 못 믿겠으면 찾아보세요. 거짓말 안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 파생어와 합성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생어와 합성어가 뭐냐면 이 파생어는 참깨 이거 설명 끝도 없는데 요게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접사와 접사 이게 명사가 있잖아요. 이게 접두사죠. 이런 걸 파생을 하고 명사와 접사. 근데 눈물하면 눈하고 물이 떨어져 있죠. 이런 걸 합성을 하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2학년 2학기 때 국어학기는 자세히 나와요. 지금은 그냥 나온 거라서 조금씩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말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사. 심중에 있는 뜻을 겉으로 드러낸다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밑에 읽을 줄 알면 돼. 품사, 명사. 읽어보세요. 조사, 동사, 형용사. 그런 거예요. 명사. 이름. 조사는 은는 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을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논할 논. 둥글 윤자인데 이 둥글 윤 밑을 쫙 쳐야 돼요. 이 둥글 윤은 이렇게 쓰는 거 어렵죠. 조리, 논리예요, 논리. 여러분 논리가 영어로 뭐죠? 로직. 로직이란 말 들어봤죠? 이 로직이에요. 논리적이라는. 그러니까 이 논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할 때 논할 논자 쓰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음은 논 있죠? 문법 논. 그다음 뭐죠? 의미론. 읽을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논자가 붙으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논자 붙어갖고 여러분 뭐 형법 강론 뭐 총론 물권법 총론 이럴 때 어렵단 말이에요. 왜?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무지개라는 말이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 하나 더 이야기. 무지개가 왜 무지개냐? 의미론적으로 보면 아시죠? 무지개 레인보우. 이게 레인보우라고 하는 비활이에요. 비활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땅에 누워가지고 화살을 들고 있어. 그러면 이게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 쏘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라고 하는 거 모르셨죠? 레인보우가 비활이라니까 그 말을 옮기면 이 활 쏘는 거야. 근데 왜 무지개냐면 물을 담은 지게. 물을 담는 지게라. 위를 떨져 나가요. 떨져 나갔어요. 근데 위를 떨져 나갔는데 이 지게는 이게 등에다 치는 지게가 또 아니에요. 이 문 중에 옛날 뭡니까 궁 같은 데 가는 문 중에 이렇게 아치형 문 있죠. 문 중에 이렇게 요게 지게문이요. 요걸 지게문이라고 한다. 아치형 문.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게 물이 담겨 있는 지게라는 뜻이라니까. 말 멋있지 않나요? 물지개라는 물지개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4학년 때 이제 의미론 공부하고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의미론 공부하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자, 거기 넘어가서 이제 소리 음자 보세요. 소리 음자. 그래서 밑에 보면 조음 글자 만들어 지금 28쪽 넘어갔습니다. 조음.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자음, 모음, 음운, 음소. 그다음에 장, 이 글장이에요. 자 밑에 읽어보세요. 문장, 초장, 중장, 종장. 문장, 초장, 중장, 종장. 왜 이 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왜 장자냐 소리 음자하고 열십자잖아요, 맞죠? 열십자. 그러니까 보통 열 정도가 되면 한자에서 끝으로 보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이 10 정도가 끝으로 봐. 그래서 글의 음악의 한 장, 하나의 챕터. 이 장자는 챕터 한 말 더 쓰죠. 챕터 1 그거 생각하고 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자 밑에 보세요. 음은 운소 운율이죠. 그 다음에 아분. 이 아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자에서 그 끝에 있는 글자를 맞추는 걸 아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춘향전에 보면 춘향전 대충 알죠. 그 이몽룡이 이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춘향이 뭡니까 수청을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들고 그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그 변학도에 그 생일날 왔잖아요. 그래서 글자 하나 쓰라고 그러죠. 한시 하나 내주잖아. 이 고자를 아분을 준단 말이야. 아분을 이 고자하고 고자를 이걸 가지고 네가 7원씩을 써봐라. 7원 7줄. 그러니까 바로 이몽룡이 어떻게 쓰냐면 우리말로 그냥 쓸게 시간 관계상 어떻게 쓰느냐 바로 써요. 금준 미주 천일. 금준 미주 천일. 이 뭔 소리예요? 금술동에 있는 맛있는 술은 만백성의 피. 천백성이 들어오는 게 만백성을 들어요. 보통 예사롭지 않죠. 금동에 있는 니들이 먹는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반가요 만성구라. 옥쟁반에 있는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자 여기서 고자를 딱 써요. 만성구라. 아분이 들어갔어요. 자 총누락시 민누락시. 한자 쓸 줄 아는데 시간 관계상 안 쓰는 거예요. 자 뭐예요? 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이게 촛불시 여기서 벌써 나왔다니까. 초의 눈물 떨어질 때. 자 그다음 뭐죠? 가성 고청 원성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가 높구나. 이 고자를 높을 고자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아분이라고. 옛날에 한시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니까. 이 글자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해서 쉽게 써요. 그리고 이것도 뭐 평성, 직성 걸 다 맞춰야 돼. 근데 공부에 이거 몇 년에 하고 되는 게 한시 쓰는 게. 여러분 읽는 것도 어렵잖아. 그죠? 근데 옛날 사람 이렇게 썼다니까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분이라고 한다. 대단하죠? 이몽룡이 그냥 붓을 들고 한 1분만에 쓰는 거예요. 좀 말이야.
이런 걸 나버린다. 자, 그 다음에 뜻자 의미, 의미론, 의사소통, 기억. 의미, 의미론, 의사소통, 기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그 30페이지까지 넘어가고요. 31쪽을 좀 보겠습니다. 31쪽을 좀 보시죠. 거기에 이제 한문 문법의 기초가 나오는데요. 한문 문법의 기초 31쪽. 여기 29, 30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자에서 주어 동사예요. 춘대, 봄이 온다. 춘이 봄이고 내가 온다죠. 주어 동사. 쉽죠? 화개, 화개예요. 꽃이 연다. 그러니까 꽃이 핀다가 돼요. 화개. 그 다음에 조비에 하여튼 음을 모르면 음을 다 세요. 조비, 새가 난다. 날비자. 이 정도 해석돼요? 춘내, 화개, 조비. 그 다음 밑에 주어 형용사는 뭐냐면 야심, 밤이 깊다. 월명, 달이 밝다. 성운, 이 별성자에 별성자 성할 때 운 떨어진다. 유성이 떨어진다. 성운이에요. 주어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형용사는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 뭐 빨갛다, 뭐 이런 높다. 근데 동사는 움직이는 거 맞죠? 먹다, 달리다 이런 거. 주어 병사 서술격 조사. 자, 서술격 조사에다 뭐뭐이다라고 써줬다. 뭐뭐이다. 서술격 조사는 뭐뭐이다예요. 쓰는 거요. 그래서 거기 보면 등소국야. 음을 뭐 한국인이시니까 제가 써야 되나? 등소국야. 등나라는 작은 나라. 이해가죠? 등나라는 작은 나라다. 그다음 또 뭡니까? 이게 또 찾자에 또 찾자. 차자과의. 차자과. 여기 이 자자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대, 너라는 뜻이에요. 너. 이제 자는 아들이 아닙니다. 너. 또한 너의 이 과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써놓으세요. 과. 1번 지나칠 과. 2번 허물 과. 다시 1번 지나칠 과, 2번 허물 과. 그러니까 지나친 건 허물이죠. 내가 지나쳐 버렸으니까. 그래서 또한 그대의 잘못이다. 의자는 그냥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별 뜻 없어요. 동결서라고 하는 뭐뭐이다. 그 다음에 부, 무릇, 도, 일, 이, 의. 자, 이 부자는 지압이 부자가 아니라요. 무릇이라고 해요. 무릇. 무릇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옛날 사람 무릇이라고 한 거예요. 아시죠? 무릇이 요즘 말은 일반적으로는 제너럴이에요. 도라는 것은 1, 2, 2. 여기 나오는 2, 2는 뭐냐면 뭐뭐일 뿐이다 이 뜻이에요. 뭐뭐일 뿐이다라는 뜻이에요. 2, 2, 의. 이말은 뜻이 뭐라고요? 뭐뭐일 뿐이다. 도는 하나일 뿐이다. 넘기세요. 이거 뭐뭐이다. 그 다음에 적용하기 넘어. 적용하기 보면 이거 우월장기 초색단 좀 이따 설명. 이거 뭐 길어지니까 여기 자 여기 여기 어떻게 할까? 32쪽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게 제가 50분 넘어가면 힘든 거 알아요. 자, 그래서 밑에 징자와 거기서 또 징자가 말하기를 부자지도. 부자는 선생님이라고 써요. 선생님. 선생님의 도는 충서 이의. 충과 서일 뿐이다. 이의가 뿐이다예요. 충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 서라는 것은 같은 여자의 마음 중자거든요. 내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면 너도 내 마음과 같은 거야. 나도 그 사람 마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할 서자입니다. 이해가요? 충서 이의라고요. 그러니까 충과 서는 충성스러울 때 충자고 마음의 중심을 새기고 서라는 건 뭐라고요?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세요. 맹자가 말하기를 인심이야. 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해석돼요? 인이라는 게 어질 인자잖아요. 어질다는 건 사람의 마음이고 의라는 것은 인도야. 사람의 길이다. 인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